고용노동부가 대구 지역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많았습니다. 대구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 10대 중 6대가 저공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더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은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많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 임금 평균은 월 410만 원이었습니다. 대구의 임금 총액은 346만 2천 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64만 원이나 낮았고 가장 높은 서울에 비해서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구 지역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대구 지역 근로자의 산업별 비중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 비중은 높은 반면 전문직의 비중은 낮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임금 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구 지역 상용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받는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대구 지역 근로자들의 한 달 근로시간은 167시간으로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의 증가폭을 보면 대구는 7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는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대구 지역 근로자 중 회사를 옮긴 이직자는 총 4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률은 6.3%로 전국 평균인 5%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대전, 광주에 이어 5번째로 높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조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도 10대 중 6대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엔 2만 2천여 대, 전국 50만 대 이릅니다. 저공해 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데도 운전자들이 설치를 피하고 있어 더 엄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공해 조치 명령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후 경유차의 매연 저감 조치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5등급 경유 차량은 전국에 약 80만 대가 운행 중인데 이 가운데 64%인 50만 대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만 3천여 대, 경상북도 6만 4천여 대, 경상남도 5만 3천여 대 순으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많습니다. 대구에도 3만 5천여 대의 5등급 경유차 가운데 62%인 2만 2천여 대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만 해도 연평균 약 2천만 건에 이르고 연간 수천억 원의 환경 개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위반 차량 운행 적발 건수는 9,970만 건, 과태료가 4조 2천억 원이 넘고 대구도 552만 건, 2,6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집중 단속과 관리를 하지만 그 외 지역은 미세먼지가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는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저공해 조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4등급 경유차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이 필요하고 저공해 미조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 4등급 경유차까지 저공해 조치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건강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제는 농촌에서도 AI를 이용한 자동화 기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 안성시에선 올해 처음으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 공도읍의 한 밭 위에 트랙터 한 대가 다니며 밭을 갈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운전은 AI가 하고 있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경로를 설정해 자동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운전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GPS를 이용해 경로를 생성하는 것은 물론 AI가 직접 작업기를 제어하는 자율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안성시가 올해 도입한 자율주행 농기계의 시연 장면입니다. 시는 도내 최초로 이 자율주행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령자 농부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분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도입된 농기계는 총 4대, 이 중 2대는 올해 한 해간 교육을 이수한 농민들에게 임대해 효과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관내 임대사업소에 배치해 임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농부는 자율주행 농기계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10,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제 씀으로써 좀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도입과 함께 10년 뒤에는 완전 자동화 농업이 가능하도록 농부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물품을 주문해도 빠른 배송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에선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신선식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주문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고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는 어르신. 앱을 통해 마트를 선택하고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신규 주문이 확인되자 곧바로 포장 작업을 거쳐 배송이 시작됩니다. 제품을 배송하는 건 다름 아닌 드론. 물품을 실은 드론은 바다를 건너 섬에 도착하고 주문한 물품은 경로당의 배달점까지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물건을 다 사온다 그래도 와서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하다 말고 그냥 차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편하긴 하죠. 국토교통부 드론 배송 상용화 공모에 선정된 인천시. 옹진군 섬 지역에서 드론 생활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인천 지역은 섬 지역 배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구도 많고 또 섬도 많기 때문에 드론 배달 서비스는 우선 덕적도와 소야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 품목은 옹진농협 하나로마트 3kg 이내의 물품 250여 개. 10월부터는 자월도와 대이작도, 문갑도, 구럽도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목 수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를 좀 더 늘리는 작업과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좀 편리한 지역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해상 배송뿐만 아니라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드론 물류 배송 실증 사업도 추진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 시행된 지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첩 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3년 3개월. 그러나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집행하는 등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세종과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고 2026년에 전면 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권고안도 나오지 않는 등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내 시범 실시를 촉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고, 세종에서 열린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대부분은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이 예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에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된다고 했었을 때 국가 정책과의 충돌이나 또 협력적인 부분과 또 치안의 공백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세종과 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 등을 토대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치 구도로 보면 영호남은 정치 색깔을 달리하죠. 하지만 지방소멸이라는 공통의 위기에는 그 구분도 무의미해집니다. 지난 30일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92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호남 발전을 위해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부작용과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영호남이 정책적인 소외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영호남 협력은 이게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했던 영호남 인구는 현재 34%까지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89곳의 소멸 위기 지역 가운데 58곳이 영호남에 몰려 있을 정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이날 모인 영호남 정치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고 여야 간에 같이 힘을 모아야만이 이 일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오늘 이 모임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회의는 이날 남북권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경기가 4, 4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지속적인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마저 하락세를 보이며 건설과 제조업 경기가 동반 부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4,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지난 3, 4분기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종합 경기 전망 BSI는 지난 3분기 87보다 3포인트 하락한 84를 기록했고 건설업은 10포인트 하락한 50으로 나타나 기준치 10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업종별로는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섬유 의류 제조업이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4분기 전망 BSI가 75를 기록해 지난 3분기보다 16포인트나 상승했고 기계업종도 국내 수주와 수출 호전에 따라 전분기 대비 9포인트 상승한 8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부품업종은 수주 물량 감소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지난 3분기에 98에 비해 13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으로 구분해서 보면 수출 기업은 글로벌 리스크 영향으로 4분기 전망지수가 78로 전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고 내수 기업의 전망지수는 85를 기록해 전분기 82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수주 건수 전망지수는 전분기와 같았으나 공사 수주 금액, 인력 수급 사정, 기업 이익 등은 각각 10에서 20포인트 하락해 좀처럼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예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도 제조업은 응답 기업의 68.2%가, 건설업은 88%가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4분기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응답 기업의 70.6%가 내수 소비 위축을, 건설업은 90%가 신규 수주 감소를 꼽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채소값이 급등한 가운데 식탁 위에 가장 많이 오르는 배추는 말 그대로 금추가 됐습니다. 생산량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인데 이 역시 폭염과 극한 호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농가들의 마음을 이정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 사월국면의 한 배추 농가. 초록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잎이 녹아내려 바짝 말랐습니다. 말라 죽은 배추 줄기와 잎도 밭 한편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 다 자란 배추 대부분이 말라 죽은 겁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잎이 모두 말라 상품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밭을 바라보는 농민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미리 펼친 방제 작업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올해 심은 배추 대부분을 뽑아버려야 할 판입니다. 금년에 처음인데요. 해마다 이 농사를 조금씩 지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요독실에 날이 뜨거우니까 온도가 상승되니까 그리고 비가 왔죠. 비가 오는 난 뒤에부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배추가 시드름병이 걸리는 거예요. 생산농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장철을 앞둔 배추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5,000원대. 하지만 올해는 2배 높은 10,000원 선을 오르내립니다. 이상기후로 요동치는 장바구니 물가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16톤에 이르는 중국산 배추를 들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배추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27일 날 초도 물량을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들어오고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사실 저희가 좀 준비는 미리부터 했었는데 앞으로 그쪽 상황들 보면서 공급 물량들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배추를 키운 농민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농민의 폭염은 추석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8일까지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인받지 않은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불법 튜닝 또는 번호판 미부착 등입니다.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의회 대구미래혁신포럼 대표인 이재숙 시의원이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시 관광산업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구 미래혁신포럼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2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최근 2년간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총 163건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적었습니다. 기초의회 역시 9개 기초의회 중에서 남구와 달성군, 중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의회는 전국 평균인 5.9건에 미달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조례 발의 건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실적이 부진한 의원들은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합니다. 이후 70세에서 74세는 15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18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0월 13일까지 대구와 광주에서 관광사진 교류 전시회가 열립니다. 대구 산격청사에서는 광주의 사진 14점이, 광주시청에서는 대구의 사진 41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두 도시 문화 및 관광지를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구청은 태극기 개양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사진 이벤트를 엽니다. 오는 11일까지 태극기 개양 사진을 중구 공식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할 감사편지 100여 통을 54단에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는 여름방학 동안 대구 병역 진로센터를 방문한 중고등 학생들이 작성한 손편지로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가끔 새까만 그야말로 매연을 내뿜는 차들이 보이죠. 아마 차주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 저감 장치 부착과 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환경과 우리 이웃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